네, 국내에서 코로나19는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2달여 만에 한 자릿수로 급감했는데요. 오늘 서울 강서구 요양시설에서 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재 진정 국면이 유지될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인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을 유병우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한 자릿수 기록한 게 62일 만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참 다행인데 저희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의 요양시설에서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 부분은 좀 걱정입니다. 아무튼 지역 발생 규모는 좀 급감해서 다행이긴 한데요. 여전히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우선 어제가 일요일이었고 주말 사이에 검사 진행자의 숫자는 많이 줄진 않았지만 네. 검사 대상자가 특이할 수 없는 지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한 자리 밑으로 국내 양성자가 한 자리 숫자로 나왔지만 이거는 절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2달 전에 한 자리 숫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나서 네. 5월의 황금 연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우연인지 아닌지 한 자리 숫자가 나오기 전에 연휴 또는 임시 공휴일 얘기가 나오고 또 여름 휴가가 겹치는 시기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국민들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혼란해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제 괜찮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이 받게 되면은 그런 메시지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지금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이 집단 감염은 9분이지만 한 분은 날짜가 달라서 우리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나오는 숫자를 보다 보면은 그것이 또 다른 N차 감염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강서구 요양시설의 경우를 봤을 때 이제 어제 최초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까지 무려 8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무더기 확진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미 지역사회로 감염이 번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는 게요. 이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심혈관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 활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또는 치매 등의 정신건강의학적인 문제로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을 주시는 분들, 요양사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N차 감염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한다고 하면은 예전에 대구 경북 지역의 요양시설, 정신건강의학시설에서 발생한 것처럼 아주 급격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연결고리로서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요양보호사를 통한 N차 감염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요맘때가 되면 늘 나오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2018년, 2019년 7월 말에 뭐가 있었냐면 태풍이 오면 수해가 발생했다. 근데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이상한 게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침이 와 있고 그 지침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발생한 것은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았거나 또는 그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방역에 대한 경계 수위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딘가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의문점도 좀 들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수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늘에 구멍이 나서 물이 쏟아져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비가 온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 이 수해 관련돼 보면은 인재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작년에 수해가 났던 지역을 막지 못해서 또 발생한다. 그처럼 이번에 요양시설 관련은 지침이 나와 있고 이 고위험군들이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문자를 관리하고 그리고 어린 사람 또는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참여하면 안 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분들의 건강관리나 등록이 잘 진행되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구멍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잡아서 앞으로 9월, 10월, 11월에 날씨가 추워지고 제2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침이나 관리가 더 꼼꼼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N차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제 송파 60번째 확진자가 광주를 방문한 이후에 광주 전남 지역으로의 이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주 전남 지역으로까지 퍼지면서 이제 전국으로도 퍼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우선 그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확산세를 보이다가 즉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올리고 그러면서 많이 잦아들었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동선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신 분 때문에 그걸 인해서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잘 하는데 개인적인 식사 또는 가족끼리 밀접한 접촉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지요. 이번에도 그런 사례입니다. 결국은 밀접 접촉, 식사, 마스크를 벗고 밀폐된 곳에 오래 있다 보니 그것이 접촉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시행했던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일주간 더 연장하게끔 됐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보면 조용한 전파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정직성과 투명성이 역학조사의 가장 큰 담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60번째, 송파구 60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도 그렇고 아마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5월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속여서 무리를 일으켰던 인천 학원 강사의 경우에는 또 구속이 됐다고 하고 아무튼 교수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지는 걸 저희가 이제 목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길 좀 바라겠고 휴가철 뭐 사실상 이제부터 휴가철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 가지고요. 어떤 부분을 좀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 휴가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의 과거의 휴가는 휴가철. 그러면 그때는 다 짐 싸고 차가 막히고 기차표 전쟁. 그래서 가서 다녀오면 이런 표현 있죠. 진정한 휴가가 필요한 사람은 휴가를 다녀오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했는데 아마 휴가 문화의 그런 변화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능우 제1본부장 같은 경우는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법, 또 최근에는 여러 앱 등이 나와 있어서 해수욕장의 밀집도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못 가는 우리나라의 그 여행을 원하는 분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곳을 소개해주고 밀집되지 않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휴가 일정이 밀집되지 않도록 이 정부와 공무원 당국에서는 그걸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회사나 개인 사업자 등도 이런 여름 휴가라는 개념보다는 연중 휴가를 나눠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분산돼서 갈 수 있게끔 하는 편이 또 좋은 것 같고 요즘도 저도 관심이 있어 찾아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언택트 관광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홍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오세요. 어느 지역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와서 쉬고 가실 수 있는 어디로 오세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 안내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바다에 관련된 그 앱이 열려 있어서 밀집되지 않고 또 예약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 스마트 휴가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이 수도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이 입장 인원 제한 하에 이제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이 됐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인데 지금의 상황에서 공공시설 완화 조치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이것은 학교에 등교하는 것과 같은 논란이 초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야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한 번에 모였다가 또 다른 장소로 가는 것과 달리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코로나19와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표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개하겠다, 다시 입장을 받겠다는 곳은 완전히 방역이 진행되고 인원을 제한, 30% 밑으로 제한하고 시간별 입장 인원 제한, 관람 시의 거리 두기 등은 관리가 가능한 곳입니다. 즉, 이거 공권력으로 관리가 가능한 곳에서 2, 3주 또는 한 달 이상 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 그러한 모범 매뉴얼을 통해서 일반적인 시설에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정부와 우리 방역단체의 자신감인데요. 그것을 지금 사실 당장 박물관에 오세요 그래도 안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총 인원, 예전의 인원의 30% 미만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방역이 가능할 걸 생기고 이것을 모범 사례로 해서
일반적인 그런 관람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시설에 있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유입 사례는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25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아무튼 이게 우려스러운 점이 검역 과정에서 확진받은 사례도 있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또 자가 격리하는 도중에 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있어서 또 이게 지역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의 사례 중에 한 사례는 이제 해외에서 귀국한 외국분이시죠. 그 외국 동료분을 기차역에서 픽업해서 데려다 주셨던 분이 초기에는 음성이었다가 증상을 보이는 양성이 나왔던 그 한국인 그 직장 동료분이 계셨죠.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방역에 대한 고리를 찾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내로 또 다른 그런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비자 제한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의 그런 운행 제한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분들, 그 외국인 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내에 연결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여행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결돼 있는 내국인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분에 대해서 14일 이것은 강화된 자가격리, 한국 분이신데 홍콩으로 들어가신 분은 그 전자팔찌 같은 걸 차고 있는 걸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6주 전에. 지금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돼서 연결고리가 풀어지고 그것이 국내에서의 연결고리는 찾아내고 방역에 있어서 10명 이내로 잘 유지되지만 해외에서 앞으로 2자리 또는 3자리가 들어왔는데 14일간 오늘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외국인분이 이해를 잘못해서 식당에 갔거나 또는 국내 내국인이지만 그것이 의도하지 않게 밖에 나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알면서 어기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서 그 국내로 바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걸 막아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 유병우 순창한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